자, MS 오피스에서 수식을 입력하는 문제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 이런 수식들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로 키보드를 가지고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명령어라든가 코드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것들은 좀 쉬운 것이고, 여기서는 우리가 밑줄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거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수학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그 A인 경우, B인 경우, 그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렇게 그 경우를 나열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서메이션이나 이런 프로덕트, 곱이나 합 기호를 넣었을 때 이 극한값들을 위아래에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오른쪽 끝에 이렇게 높이를 낮게 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이쪽 수식부터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삽입해서 이제 수식으로 들어가서요. 여기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죠. n 팩토리얼에 이건 그대로 키보드에 있는 키들을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n 팩토리얼에 등호하고, 그 다음 n에 괄호 열고 n-1, n-2, 그 다음에 지금 점이 중간점, 생략은 항상 영어에서는 생략한다 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줄임표, 말줄임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점을 반드시 이제 3개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세트로 C 다츠라는 게 있으니까, 센터 다츠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거는 곱하기 기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시죠. C 닷 중간점이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은 점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곱하기에 해당되는 C 닷 기호를 넣고 1 이렇게 해주면은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연달아 3개 있는 거랑 뒤에 있는 하나 해서 총 4개가 있다는 것은 3개는 줄였다는 의미고, 요 하나는 곱하기 표시다. 이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P 대문자로 놓고 괄호 열고 NK에 등호하고 N에 N-1에, 자, 중간에 점 3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역슬래시하고 센터 닷, 중간 닷, 여러 개니까 S,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한 칸 안 떼도 돼요. 그냥 괄호를 열어도 바로 변환이 됩니다. N-K-1.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수식을 쉽게 완성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NCK, N개에서 K개를 고를 때도 이렇게 쓰고, 행렬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 괄호 안에 숫자를 넣을 때는 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예전에 이전 영상에서 배운 거로는 P 매트릭스가 있었죠. 그러면 행렬을 만들어 주는데 P 괄호가 들어있는 행렬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괄호를 넣으면은, 자, 그러면 행렬 안에 들어가는 거. 지금 이 괄호는 이 NK의 이 괄호를 뜻하는 게 아니고, 요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집어넣는, 이제 묶어주는 기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 집어넣고, N 다음에 K가 아래에 있으니까 행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골뱅이 표시를 하고 K하고 괄호를 닫습니다. 그럼 한 칸 띄면 이렇게 NK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분자에 해당되는 거를 넣어야 되는데, 분자가 그렇게 긴 건 아니죠.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더하기 기호가 있거나 곱하기로 괄호가 연결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분자에는 괄호를 넣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N하고, 그 다음에 위첨자에 해당되는 꺽쇠를 넣고, 그 다음에 K인데 이제 K의 밑줄이 들어가요. 그러면 K의 역슬래시에 U바, 그러면은 언더바죠. 언더바. 그래서 한 칸을 띱니다. 그러면은 언더바가 그어지죠. 다시 한 칸을 띱니다. 그러면 K 밑으로 가요. 줄이 다시 한 칸을 떠요. 그러면은 위첨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분수를 만들고 K의 팩토리얼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한 칸을 띄면은 분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하나만 보면은, 여기서 우리는 지금 언더바를 했는데 그 여러 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는 K 치자마자 역슬래시하고 U바 이렇게 하면은, 자, 밑줄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한 칸을 더 가면은 K가 아래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만들어진 거거든요. 반대로 K에 그냥 바라고 치면 위로 갑니다.
그래서 한 칸을 더 치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K에 역슬래시를 하고 이번에는 bar을 대문자로 넣어보겠습니다. B만. BAR. 이렇게 되면은 이중 겹선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당연히 아래 것도 K에 역슬래시를 하고 U를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언더바니까. 언더바. 이렇게 치면은 이중 겹선 밑줄이 그어집니다. 스페이스를 한번 누르면 더 들어가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K 글자, 이 문자 위아래로 바가 들어가는, 막대기가 들어가는데 이거보다 좀 길게, 예를 들면은 자, 오버바라는 게 있어요. 그럼 위에 올라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칸을 띄어요. 그러면은 바가 나오죠. K를 칩니다. 한 칸을 띱니다. 그러면 그어지죠. 근데 보면은 여기 K하고 여기 K하고 K의 글자의 사이즈랑 같은데 이 줄의 길이가 다르죠. 이거는 롱바예요. 긴 줄이에요. 이거는 겹선은 없습니다. 겹선은 없고 단선으로만 그릴 수 있어요. 밑으로 들어갈 때도 자, 언더바를 하는 거예요. 언더바를 풀네임으로 치는 거죠. 이렇게 언더바. 아까 U바라고 치는 게 아니고 언더바라고 치고 스페이스 K 스페이스. 그러면 들어가죠. 그럼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바들은 글자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바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바를 쳤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글자를 먼저 넣고 명령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는 글자를 넣는 거예요. 이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를 하고 뒤이어서 오버바 이렇게 하면은 결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를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거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변환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명령어를 집어넣는 순서가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하다가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되네 그러면 뭐 먼저 넣었던 거를 나중에 넣고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고, 단지 우리가 수식을 표기할 때 요 밑줄들을 어떤 형태로 넣을 거냐, 길게 넣을 거냐, 짧게 넣을 거냐, 아니면은 홀선으로 넣을 거냐, 하나로 넣을 거냐, 두 개로 넣을 거냐, 겹선으로 넣을 거냐, 그것만 확인해서 이 다양하게 선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면은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일반 글자에서도 이런 선들을 결합하고자 할 때 일반 문장을 입력할 때도 이런 수식을 잠깐 응용을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중요한 거는 이 경우를 나열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일단 여기 있는 이거는 이제 감소량을 나타내는 거죠. 데크리먼트라고 그래서 뭐 쓰는 분야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변수명이 아니니까 이렇게 x, y나 여기 시그마처럼 이탈릭체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점, 그거 좀 다른 거죠. 자, 수식을 한번 끌어오고, 자, 여기서는 자 그냥 DEC를 넣습니다. 그냥 글자니까. 근데 괄호를 열어요. 근데 보면은 DEC는 이렇게 이탈릭체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정체가 돼야 되는데 뭐 사인이나 코사인처럼 많이 쓰는 함수 이름들은 자기가 알아서 똑바로 글자를 만들어 주지만 이 DEC 같이 좀 특이하게 쓰는 이런 명령어들은, 그러니까 함수 이름들은 제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오피스에서 우리가 강제로 이거는 이탈릭체가 아니고 똑바로 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배웠던 게 function apply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글자가 바로 섭니다. 그 다음 괄호 열고 자 x 한 칸 띄고 y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시그마죠. 역슬래시 시그마. 소문자니까 s가 소문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괄호를 닫으면 이렇게 표현이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는 한 다음에 자, 이 경우에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여는 중괄호가 하나죠. 닫는 중괄호가 없죠. 우리 수학책에 보게 되면 뭐 x가 0보다 큰 경우는 뭐 x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요 앞에 괄호가 하나만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때는 괄호를 하나만 일단 열어요. 그 다음에 요 두 줄 이상을 연결할 때 우리가 많이 배운 것들은 행렬로 입력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equation array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우를 나열할 때에는 역슬래시에서 case가 복수다. 그래서 cases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요 C는 이제 나중에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게 하나 들어가고, 이거 나중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골뱅이 줄을 바꿔야 되니까 두 번째 줄에 또 DC가 하나 들어가죠. 그 다음에 괄호를 닫고 스페이스를 갑니다. 그럼 이제 두 줄이 되는 거예요. 두 줄이 되는데
여기서 그냥 끝내면 자, 쭉 스페이스로 봐도 끝내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경우에도 여기 앞에 있는 중괄호가 이거는 짧아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내가 필요한 경우들을 나열한 전체 행의 크기만큼 요 중괄호가 더 확대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역슬래시하고 클로즈 닫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면 특수기호가 바뀌죠. 이 특수기호는 여기서부터 끝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크게 내용이 바뀝니다. 차이점을 알겠죠? 그래서 이걸 넣을 때는 케이시스를 한 다음에는 나중에 close라는 명령어로 닫아줘라.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한 줄씩 정리를 하면 되죠. 여기서부터는 function apply로 들어가서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그마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하고 한 칸 띄고 y인데 저거는 원소가 아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원소이다는 in이거든요. 우리 이것도 지난번에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역슬래시 in 하면 이게 아래에 있는 원소다 이런 뜻인데 포함된다 이런 말인데 요게 지금 아니다 라고 하는 슬래시가 위에 쳐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슬래시를 한번 하고 기호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겹쳐지죠.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한 적은 있어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역슬래시의 시그마에서 자, x 그 다음에 시그마에 이번에는 제곱이죠. 위로 올라가는 2를 누르고 x 쉼표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시그마는 스펠링이 틀렸네요. 이 부분만 다시 하겠습니다. 제곱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x 그 다음 쉼표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점 3개 C 다츠 닫는 괄호 그러면 위에 경 끝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쭉 복사해서 위아래가 같으니까 요거만큼 붙여 넣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다른 부분만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되겠죠. 이것도 역슬래시에 in 이렇게 하면은 바뀌고 똑같아지죠.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이런 게 여기는 좀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붙어 있죠. 우리가 사이 띄기를 한번 하면 이게 적당히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띄면 됩니다. 잘 알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중에 적절하게 그 수식에 맞게끔 변형을 해서 좀 띄워주면 돼요. 근데 이제 강제로 띄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나는 분명히 여기서 띄기는 했는데 이거를 임의대로 자기가 좀 너무 가깝게 붙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따옴표를 하고 이렇게 늘리면 그거만큼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빈 공간을. 뭐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있는데 그냥 편리하게 스페이스바를 여러 번 눌러주는 걸로 이렇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Y 부분은 좀 떨어지게 만드는 거 요거까지 확인을 해서 이 수식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작할 때 케이스로 시작하면 뒤에 close로 닫자. 그것만 주의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썸 표시로 우리 많이 보던 거고 이거는 고 표시죠. 프로덕트, 프로드까지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밑에는 M 문 1부터 어디까지 위로 올라가는 거 꺽쇠하고 N 한 칸 띄고 그러면 네모가 만들어지고 이 안에 다시 역슬래시하고 sum 그쵸? 그 다음에 아래 밑줄 자 i는 0부터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데 이거는 m-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쵸? 한 칸 띄면 또 그 안에 다시 입력할 수 있는 네모 칸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라지 x에 꺽쇠니까 그래야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i를 하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고 는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x 괄호 열고 아니 괄호 닫고 괄호 열고 1 플러스 x에 자 제곱에 한 칸 띄고 괄호 닫고 중간점 찍어주고 여러 개 3개짜리 그 다음에 1 플러스 x 제곱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더하기 중간점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하고 x에 꺽쇠 그 다음에 이거는 괄호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n-1이 장황하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한 칸 띄고 괄호 닫고 한 칸 띄면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자, 요렇게 만드는 거 뭐 어렵지 않죠. 쭉 하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는 자, 요걸 하는 거예요. 자, 요 경우에는 이것도 아까 우리가 매트릭스를 한 적이 있죠.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거는 이제 행렬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 매트릭스로 하면은 괄호 없는 행렬이 만들어지니까 P라고 넣어야 괄호 있는 게 만들어진다고 했고, 한 칸 띄면은 자, 지금부터 만드는 거고, 행렬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넣는 괄호를 넣는 겁니다. N하고 그다음 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쭉 이제 그 아래줄 걸 적어주면 되겠죠. M에 1 한 칸 띄고, 자, M에 2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중간점, 쉼표 한 칸 띄고, M에 L제곱 식으로 적어주고, L 한 칸 띄고, 괄호 닫고, 스페이스 누르면은 자, 완성이 된 거죠. 위아래로 층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는을 하고, N 팩토리얼에 자, 분수니까 슬래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게 기니까 이제 괄호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M에 1,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자, 팩토리얼 넣어주고, 느낌표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M에 2에 한 칸 띄고, 느낌표, 그 다음에 중간점이니까, 자, 그 다음에 M에 L이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한 칸 띄고, 느낌표 넣어주고, 이제 괄호 닫고, 스페이스. 그러면은 분수가 정확하게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약간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극한 값의 위치가 위아래로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있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위에 거 먼저 넣어볼게요. 위에 거는 괄호가 있고 그 바깥쪽에 팩토리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분자를 이렇게 포함하는 괄호 넣고 그 안에 실제 들어가는 괄호를 넣어보겠습니다. 썸 넣고요. 이건 똑같이 한번 하면 됩니다. 밑줄 넣고 i는 1부터 자, 위에 올라가는 거는 L이에요. L 그 다음 한 칸 띱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죠. 그 위아래로 올라가 있죠. 극한 값들이. 그 다음에 M의 i제곱,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괄호 닫고, 여기서 닫으면 안 되죠. 요 괄호는 바깥쪽으로 나와서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닫고, 그쵸. 그 다음에 팩토리얼 하고 괄호를 닫고, 그 다음에 슬래시를 눌러야 이제 분모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 순서가 그렇게 이 괄호 쌍이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슬래시하고, 이거는 프로덕트라고 그랬죠. 근데 프로드까지만 쓰는 거고, 밑줄 아래에 i는 1부터 자, L까지 스페이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넣을 거예요. M에 i제곱이 가고, 요거는 바로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고 프로덕트 안쪽에 들어있는 거니까 여기서 바로 느낌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나와서 스페이스. 자, 그러면은 딱 쪼그라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가 뭐냐 하면, 그냥 이 기호가 크게 위아래로 한 칸을 다 잡아먹을 때에는 칸이 넉넉하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극한 값들을 극한의 범위를 위치를 시켜줍니다.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분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또 위아래로 막 표시를 하면 칸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요거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썸인데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X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분명히 이제 한 줄에 이 기호가 하나를 다 차지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 이제 주는데, 만약에 이거를 컴퓨터가 이렇게 만들어 줬지만 나는 부득이하게 이거를 이런 모양으로 그냥 한 줄로에 들어가는 거지만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를 클릭을 하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쪽에 수학 옵션에 보게 되면 이 극한 위치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좀 수동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메뉴를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 정확하게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이게 MS 워드인 경우인데요. MS 워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 이렇게 뭐 이번 수식은 뭐 이렇게 막 쓰는 거야. 막 쓰다가 이제 아까 같은 수식을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식을 입력을 하겠죠.
아까처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썸의 밑에는 A고 위에는 B, X. 자, 이런 식으로 썼다. 그러면은 요게 이 극한값들이 적혀있는 범위가 적혀있는 게 이 기호의 오른쪽으로 작게 들어갑니다. 자동으로. 근데 이거를 단독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딱 넣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입력하는 중간에 넣은 게 아니고 단독으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A가 밑에 있고 B가 위에 있고 뭐 X가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입력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차이가 있죠. 그 문장 안에 수식이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위아래 폭을 덜 잡아먹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독자적으로 한 줄, 한 행을 다 잡아먹는 형태로 입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펼쳐져서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잡아준 거죠. 근데 이런 것도 강제로 비록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만 뭐 이 모양대로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 이 옵션을 펼칠 수 있죠. 여기를 펼치면은 여기도 문장과 구분할 표시, 이 문장에 들어간 형태로 하지 말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구분되는 형태로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독립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재 같은 걸 보다 보면 이게 한 줄에 써도 되는데 이렇게 나왔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위아래로 표식을 만들게 되면 이게 한 줄에 들어갈 수 없어서 튀어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MS 워드에서는 수식 옵션에서 문장 안에 표시 그러면 이렇게 작게 들어가는 거고 이거를 구분할 표시 이렇게 하면은 위아래가 전개되면서 넓어지면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렇게 다른 수식하고 위아래로 겹쳤을 때는 이렇게 좁게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있을 때는 넓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 메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표현할 수 있다. 이제 그것만 알아두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내가 입력할 때 수동으로도 이거 입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냥 수식을 이렇게 하나만 입력하면 자, 하나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랑 같은 방식이에요. 자, 하나만 입력하면 A에 위에 올라가서 B, X 이렇게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위아래로 펼쳐지죠. 근데 이거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아예 오른쪽으로 낮게 깔게 이렇게 만들고 싶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썸을 하고 한 칸을 일단 띄어요. 그러면 그냥 썸 기호만 나오죠. 그럼 이게 작게 만들어지죠. 예전에 이런 거 봤어요. 이 극한 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 썸의 기호의 크기가 커지고 극한 범위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썸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시그마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지금 작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 26을 넣습니다. 이건 외우는 거예요. 이 26이 이렇게 옆으로 표시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A, B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옆으로 가죠. A, B가 위아래로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특수기호예요. 그러니까 이 썸 다음에 26 이거는 24예요. 이거는 24고 이거는 26이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썸에 그냥 스페이스를 눌러요. 일단 만들어줘요. 그다음 26이라고 그냥 그 숫자를 쳐줍니다. 근데 썸 다음에 그냥 26이라는 글자를 넣고 싶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따옴표를 해주면 돼요. 그 26이 그냥 일반적인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일종의 코드표로 자, 썸 중에 26번에 해당되는 모양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으로 좀 내가 쓰고 싶은 거거든요. 한 칸 띄고 자 26하고 아래는 i는 1부터 위에는 n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모양이 옆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수식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 수식을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많이 하다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키보드만 무조건 써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내가 좀 하다가 보면 위아래 뭐 다른 수식하고의 모양 같은 거를 조화롭게 하려고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다 보면 이렇게 추후에 이렇게 변경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메뉴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메뉴를 사용하고 이렇게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짧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극한 위치를 변경한다는 메뉴가 있어요. 있는데 이 안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더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대로 쓰는 게 맞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내가 표현을 할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자 이거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굳이 내가 이런 형태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